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봤죠. 예전에 봤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표본 공간 바꿔치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말은 줄줄이 적혀 있는데 주목할 만한 말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을 때 이 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두 주사위의 눈이 합이 5인 것을 알 때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3일 확률을 구해보자. 두 눈이 합이 5일 사건을 A,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3일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렇게 사건을 정의를 했어요. 그 우리가 구하는 게 그냥 단순히 PB가 아니죠. 단순히 PB가 아니죠. 예. 왜냐면은 밑에 보면 알게 돼요. 밑에 보면 알게 된다기보다는 이 말에 주목하면 좋죠. 5인 것을 알 때, 합이 5인 것을 알 때, 그러니까 그냥 주사위 눈이 3일 확률을 구하는 거랑 이게 5인 거를 알 때 첫 번째 눈이 주사위 눈이 3인 거를 아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 B라는 사건이 3,2 이렇게 있어요. 맞죠? 예, A랑 B의 곱사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고요. 예,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는 같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구하는 확률은 A를 전제로 두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를 전제로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n에 A가 들어왔어요. A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이 식 있죠. 이 식이 표본 공간 바꿔치기라고 한 이유가 지금 진짜 표본 공간은 오메가라고 따로 있잖아요. 예. 진짜 표본 공간이 오메가예요. 이걸 진짜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는 가짜 표본 공간이라고 했죠. 예, A는 가짜 표본 공간이에요. 근데 P, B를 구하려면은 이게 N의 오메가에다가 N의 B를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구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N의 A 그리고 N의 A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N에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N에 A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N에 B가 들어갈 자리에 이제 A와 겹치는 것만 들어가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N의 A분의 N의 AB인데 이거를 진짜 표본 공간의 크기로 카디널리티로 나눠주면은 PA분의 PAB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진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식이죠, 이거. 사건 A의 발생 여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PB 이거죠.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그냥 PB랑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PB의 given A라고 나타내고 이거를 보통 이렇게 given B가 주어졌을 때 라는 뜻이에요. given이라고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PB의 given A가 P의 AB 나누기 P of A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바꿔치기라고 했죠? 표본 공간 바꿔치기라고 했는데 그냥 PB를 구하려면은 이제 N의 B에다가 N의 오메가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표본 공간이 오메가가 아니고 A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예,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PBA는 PB 기분 A는 표본 공간을 사건 A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건데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생명은 성유전자에 관련돼서 그 성염색체가 XY 있잖아요. 그 X 유전자에 나타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성유전자에 관련되어 여성과 남성에게 일어나는 확률이 다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S대학교 학생 5,000명과 그 중에 남학생 3,000명, 여학생은 2,000명만 뽑았네요. 이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명인 남학생이 240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A번은 선택한 한 명이 생명일 남학생의 확률과 생명인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좀 써볼까요? E라는 사건을 생명이라고 하고 또 M이라고 하는 사건을 남학생이라고 할게요. 남학생한테 더 생명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M이라고 붙여주죠. 그러면은 A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일 사건, 남학생일 사건 이렇게 적어주면은 임의로 한 명 골랐을 때 라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임의로 한 명 골랐을 때 선택한 한 명이 생명일 사건. 다 적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럼 A번에 선택한 한 명이 생명일 남학생일 확률과 생명인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구하는 게 P의 생명인 남학생이니까 EM이죠. 그리고 P의 EMC죠. 이렇게 적으니까 왠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안 적으면 더 쉽거든요. 이렇게 그냥 적지 말고 해볼게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한 한 명이 생명일 남학생의 확률과 생명인 여학생의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한 명 선택했을 때 생명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학생이 5,000명이죠? 5,000명에다가 240 그리고 5,000분의 10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B번 같은 경우도 선택한 한 명이 생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남학생 240명, 여학생 10명이니까 두 개 더하면 250이네요. 그죠? 240 더하기 10 해서 250인 거죠. 자, C번. 남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아까는 그냥 전체 중에 한 명을 선택했죠. 전체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는 남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요. 남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으니까 분모가 3,000명이 돼야 되죠. 3,000명. 그 중에 그 사람이 생명일 확률. 남학생이면서 생명이어야 되겠죠. 24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M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이게 P에 E에다가 P에 EM을 구한 거죠. 아까 전에 E가 생명일 사건, M이 남학생일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적어보자면 PE에 PEM 이렇게 된 거죠. D번도 볼게요. 생명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인 확률. 이거는 뭔가요? P의 M인데 P의 EM 이거죠. 이거 다 있으면은 P의 E given M이죠. 분모가 M에 있으니까 이게 분모에 가 있는 거죠. 분모에 가 있는 걸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거는 거꾸로 P의 M given E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생명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50명 있죠. 그 중에서 남학생은 몇 명 있어요? 240명 있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기 1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자, 보기 2에는 상대 위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3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두 자녀를 둔 가족이 이사를 왔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가족의 엄마와 한 명의 딸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가족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각 자녀가 딸 또는 아들일 확률은 같다라고 가정한다. 지금 보면은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다. 그러면 첫째 딸이 아들, 지금 아들, 둘째 딸이 둘째 자녀가 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딸 혹은 딸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니까 답이 3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책에 의하면 저는 바로 3분의 1이라고 답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이 답이 사람들이 2분의 1이라고 많이 답을 한대요. 2분의 1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있지 않은 자녀가 딸 또는 아들일 확률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같이 있는 딸이 첫째라는 사실을 안다면 딸만 둘일 확률이 같은데 지금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다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딸이 첫 번째 자녀인지 두 번째 자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냥 2분의 1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답을 했나 보죠.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게 그 확률의 공리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답할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다 적어놨네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다 똑같이 성립을 하거든요. 이거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표본 공간을 A로 제한하고 그냥 확률을 구하는 거랑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조건부 확률도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확률의 공리들은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자,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of A가 0보다 크고 P of B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근데 증명해보니까 트리비얼이라고 적어놨죠. 왜 트리비얼이냐? 그러니까 정의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살펴볼까요? P, B given A가 P의 AB 나누기 P의 A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P의 AB가 PA, PBA, PB given A인가요? 바로 나왔네, 그죠? 바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AB라고 하면 분모에 PB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주면 PAB는 PB에다가 P의 AB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증명했네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곱셈 법칙은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PAB가 PBC가 확률이 0 이상이 0 초과라면 0보다 크다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위에 있는 확률의 곱셈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얘에다가 집중을 해보면은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보기 4번 이거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보기 4번까지 끝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사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자 7개의 하얀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다. 삼순이와 삼식이가 차례로 하나의 공을 다음과 같이 꺼낼 때 삼식이만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꺼낸 공을 상자에 돌려놓지 않을 때랑 다시 돌려놓을 때 이거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삼식이만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지금 보니까 A번부터 이제 답을 해볼게요. 지금 삼순이가 하얀 공을 꺼내는 사건. 삼순이가 공을 하나 꺼내는데 삼식이만 검은 공을 꺼내야 되니까 삼순이는 흰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10분의 7이네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삼순이가 다시 공을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삼식이가 이제 공을 뽑아야 되는데 안에 똑같이 공이 다 그대로 있죠. 예. 삼식이가 공을 하나 꺼내요. 그러면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10개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정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정의해서 써보겠습니다. E라고 하는 사건을 삼순이가 흰 공을 꺼내는 사건, 그리고 삼식이가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F라고 해볼게요. 삼식이가 검은 공을 뽑아야 되죠. 꺼내는 사건. 그러면은 지금 A에서 구하는 확률이 P의 E 인터섹션 F인데 지금 삼순이 먼저 꺼내죠. 그러면은 삼순이가 먼저 E를 이렇게 해야 되고 곱하기 삼순이가 흰 공을 꺼냈다고 했을 때 삼식이가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의 곱셈 법칙이죠. 얘는 뭐예요? 이제 PE 맨 처음 뽑으니까 그냥 10분의 7이죠. 그냥 10분의 7이고요. 여기는 흰 공을 꺼냈다가 다시 돌려놔요. 그러니까 똑같이 10이 있는 건데 이제 검은 공은 3개죠.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꺼내면은 0.2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이게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복원 추출이 아니고 비복원 추출. 그럼 9분의 3 해가지고 3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1이니까 30분의 7이네요. 비복원 추출이었습니다. 비복원 추출이니까 삼순이가 흰 공을 꺼내면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가 줄어들어서 9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B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의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10분의 3이 돼야 되는 게 아까 설명한 대로, 왜냐면은 공을 한번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상자 안에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3 해가지고 100분의 21이니까 0.21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사건의 법칙에 대해서 해볼게요. 오늘 좀 영상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사건의 법칙이랑 베이즈 정리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다음 시간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